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쥔 3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중 관문 하나를 윤석열이 통과했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감찰, 직무정지 모두가 다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자, 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그런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꽤 많습니다. 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감찰, 수사 의뢰 모두가 다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자, 애당초 추미애 장관은 이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기 위해서 지난달 27일 열리기로 했던 이 감찰위원회를 10일로 연기시켰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대면서. 그러나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화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징계위원회가 2일 열리는데 징계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감찰위원회가 그 뒤에 열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긴급 소집을 요구했고 결국 오늘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손을 번쩍 들어줬습니다. 추미애 당신 나빠, 이렇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 앞으로 2개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입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검찰총장직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내일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이 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오늘 감찰위원회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도 감히 윤석열을 해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감찰위원회 니들이 떠들든 말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윤석열 해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원래 노무현 정권 때 만든 게 이 감찰위원회입니다. 검사를 징계할 때는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외부인을 포함시킨 이런 위원회 회의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감찰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조항을 고쳐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징계위원회가 무시하고 할 경우 상당히 역풍이 불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추미애 장관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감찰위원회 위원들 윤석열 총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추미애 법무부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감찰위원회 위원장조차도 박은정 특별감찰 담당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이화여대 출신인 박은정 담당관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만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추미애 앞으로 정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임시회의를 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중앙 다 이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감찰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 윤석열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합니다. 오늘 감찰위원회 회의에는 11명의 위원들 중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회의의 안건은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 절차,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 절차가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박은정 담당관이 그간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해서 위법한 감찰 절차였다는 취지로 소명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규정을 기습 개정해 감찰위를 열지 않은 점, 뉴욕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담당관 주조로 감찰이 진행된 점 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감찰위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 그리고 하자가 있다.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 이런 결론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론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도 다수결이면 됩니다. 그런데 과반 이상이면 되는데 오늘 7명 모두가 이 같은 결론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감찰위원회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의 감찰이 패심 때문입니다.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애당초 이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고 바로 징계를 확정지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겁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이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등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감찰위원들에게는 정작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추미애 장관의 적법성 여부, 여기에 상당히 아문을 들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감찰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찰의 결과대로 내일 열리는 징계위원회가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찰위원회의 결정은 거의 징계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만 감찰위원회의 이 만장일치 의견을 무시하고 윤석열 해임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을런지, 물론 추미애 장관 스타일로 봐서는 저 무도한 자들은 하고도 남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겠어? 힘들 겁니다. 자,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징계위원들도 눈치를 볼 겁니다. 왜? 역사의 기록이 남습니다. 만약 내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사람들, 검사 2명, 외부인, 학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추미애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주목됩니다. 어쨌든 오늘 추미애 장관은 첫 관문에서 KO패를 당했습니다. 형편없이 당했습니다. 자, 이게 신호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될 것으로 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